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 MBA 마케팅 트랙 89기 이운학입니다. 오늘은 강형구 교수님의 채권시장의 이해 강의 시간에 저희가 기말 과제로 맡은 논문에 대해서 최종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채권시장의 이해에 대해서 여러 과제가 있었지만 채권시장과 이자율의 관계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제가 서론과 채권시장의 개요, 이자율의 개념, 채권시장과 이자율의 관계, 경제지표와 이자율, 시장 심리와 투자자 행동, 사례 연구,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구 배경으로는 채권시장은 현대 경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채권은 정부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무 증서로, 이는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은 기업의 자금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 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자율은 채권시장에서의 거래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자율은 자본의 대가로 자금의 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경제적으로 이자율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인플레이션 기대, 경제 성장률, 그리고 국제자본 흐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며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반면 저금리 환경에서는 자금 조달이 용이해져서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채권시장과 이자율의 관계는 경제학적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채권시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탐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시장은 경제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자율은 그 흐름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 목적은, 첫 번째, 연구는 채권시장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여 채권이 자금 조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명합니다. 둘째로는 이자율의 결정 요인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이자율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요. 세 번째는 이자율의 변동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투자자와 기업의 자산 배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채권시장과 이자율 간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할 것입니다. 각 섹션별 채권시장과 이자율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서론, 채권시장의 개요, 이자율의 개념과 결정 요인, 채권시장과 이자율 간의 관계 분석, 결론과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정의, 채권, 본드는 정부나 기업 또는 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무 증서, 곧 빚이죠.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고, 정해진 이자, 그리고 만기 시 원금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채권은 종류로는 국채와 회사채, 지방채,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 고정금리채와 변동금리채로 나누어지고요. 특수 채권으로는 그린본드, 녹색 채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회적 책임 투자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채권,
소셜 본드라고 있습니다. 채권은 다양한 종류와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으로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과 동시에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채권 시장의 기능으로는 자금 조달,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가격 발견, 경제 신호의 전달, 유동성 제공 등이 있으며 채권 시장의 주요 참가자로는 채권은 기업이 발행하기도 하고 정부가 발행하기도 하죠. 그리고 투자자가 자신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그리고 중개업체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채권 시장에 참가자가 있습니다. 이자율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자율의 정의는 이자율은 자금을 차용하거나 대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보통 연간 100분율로 표시됩니다. 이는 자본의 시간적 가치를 반영하여 특정 기간 동안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나타내는 거죠. 이자율에는 2가지 형태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입니다. 명목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이자율이고 실질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계산된 이자율로 실제 구매력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수식을 표기하였습니다. 이자율은 다양한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기대, 경제 상황, 자산의 수급, 신용 리스크 이런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자율은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고정이자율은 대출 기간 동안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유형이고요. 이것의 장점은 안정성, 정해진 금액이 이자율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기회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시장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에 대출자는 여전히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하므로 기회를 놓칠 수 있고요. 높은 초기 이자율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변동이자율은 기준금리나 다른 시장 지표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되는 유형입니다. 장점으로는 초기 이자율이 낮고 이자 하락의 혜택이 있겠죠. 단점으로는 불확실성이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생활에서 투자자 이슈로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의 선택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재무적 결정을 요구합니다. 이자율의 결정 요인으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기대, 경기 상황, 자산의 수급, 신용 리스크, 국제적 요인 등이 있으며 채권시장과 이자율의 관계, 제가 이번에 이 주제를 맡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율 변화가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채권 가격은 이자율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반비례합니다. 만기와 이자율 변화에 영향을 받고요. 이자율 변화에 따른 투자자의 심리, 즉 투자자는 이자율 변화에 따라 채권의 매력을 평가하는데 심리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채권에 대한 수요를 줄이게 되고 이는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한다면 기존 채권의 가치는 상승하며 투자자의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익률 곡선을 이해하는데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수익률 곡선은 채권의 만기와 이자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픽 도구로 투자자와 경제 분석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익률 곡선은
X축의 만기, Y축에는 이자율을 표시했습니다. 수익률 곡선의 형태는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 즉 우상향이겠죠. 여기서 붉은색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역전된 수익률 그래프, 우하향, 아래쪽으로 내려간 그래프고요. 평평한 그래프 곡선이 있습니다. 수익률 곡선의 경제적 의미는 투자자와 경제 분석가에게 다양한 경제적 신호를 제공하고요. 정상 수익률 곡선은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내니까 기업의 투자와 소비 지출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역전된 우하향 곡선은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신호로 작용하는 거죠. 이는 기업과 개인의 투자 결정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투자자에게 주는 교훈으로는 투자자는 수익률 곡선의 형태를 통해 시장의 기대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며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익률 곡선이 나타날 때는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지만 역전된 수익률 곡선이 발생하면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 및 단기 채권의 이자율 차이는 단기 채권은 만기가 1년 이하인 채권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장기 채권은 만기 시 10년 이상 된 채권을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지만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장기 채권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자율 차이의 원인은 시간적 가치의 원인, 인플레이션 기대, 신용 리스크가 있고 실제 예시와 데이터 분석,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중앙은행의 역할, 기준금리 결정, 통화 공급 조절, 금융 안정성 유지 등이 있고요. 통화 정책의 종류로는 확장적 통화 정책과 긴축적 통화 정책이 있습니다. 통화 정책과 이자율의 관계는 기준금리, 통화 정책은 이자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도 있는데요. GDP 성장률과 실업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례로는 2008년 금융위기와 통화정책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각국 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인하하고 대규모 자산 구매 프로그램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의 영향, 인플레이션의 경제 주체에 대한 영향으로는 소비자와 기업이 있는데요. 소비자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경우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를 경험하게 되고요. 기업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기업의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의 중요성과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률과의 상관관계도 있고요. 정책 주관자의 대응론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률이 있고 인플레이션의 정의 및 경제 주체에 대한 영향으로는 소비자 측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소비자의 구매 매력이 감소합니다. 기업은 기업의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경제 위기와 이자율의 변화, 경제 위기, 그 다음에 대한민국 경제 위기 사례, 대한민국은 97년도 그 IMF 사태가 있었고 2008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미국이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촉발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데요. 한국은 이 시기에 중앙은행이 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하여 경제를 저하하려 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사례를 세계적으로는 여러 차례 경제 위기가 발생했으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자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자율의 변화의 효과, 경제 위기 동안 이자율 변화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 비용은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과 개인의 대출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요. 투자 심리는
이자율 변화는 투자자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자율이 낮으면 기업은 신규 투자를 늘리고 소비자는 자산 구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율과 이자율의 상호작용은 이자율 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은 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장 심리와 투자자의 행동, 채권 가격과 이자율의 관계는 이자율 상승 시에 기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이자율 하락 시에 기존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자율 상승 채권 시장의 반응은 기존 채권 투자자는 손실 우려가 증가하여 매도 압력이 증가되고 신규 채권 투자자는 고수익 신규 채권 매수를 하게 되고 단기 채권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자율 간의 관계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자율 변화에 따른 주요 투자 전략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채권 시장과 투자자의 전략인데요. 이자율 상승 시에 채권 시장은 가격이 하락하고 단기 채권을 선호가 증가되며 투자자는 단기 채권 투자를 하게 되고 대체 자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하락 시에는 채권 시장은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장기 채권을 선호하게 됩니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장기 채권 투자와 기존 채권 보유 및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로서 특정 사건 금융위기후 이자율 변화를 분석했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시작되었고요.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고 신뢰가 무너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졌습니다. 이자율이 변화했는데요. 이자율 인하는 기준금리가 5.25%에서 0.2% 대폭 인하했죠.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조치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낮은 이자율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유리하게 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각 국가별로는 미국과 한국, 유럽, 일본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했고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 보면 채권 시장과 이자율 간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며 이자율 변화가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 수익률 곡선의 이해, 그리고 경제 지표와 이자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중앙은행은 경제 불황 시 이자율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통화정책의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자산 버블을 형성할 수 있는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첫 번째, 다양한 경제적 사건, 이 팬데믹이라든가 정치적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에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디지털 통화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채권시장과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본 연구를 통해서 채권시장과 이자율의 상관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경제의 복잡성과 변화에 따른 투자자의 정책 기반전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며 특히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할 때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저금리 환경 속에 놓여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투자자에게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